예,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입니다. 예, 오늘 그 여의도 연구소와 제가 사실 국회의원직을 도전하게 된 첫 번째 이유가 오늘 토론의 주제입니다. 제가 공직에 있을 때 우연치 않게 민정수석실에 근무를 하게 됐었는데요. 그 당시에 이제 이 사법과 정치의 관계, 그 당시 저희 표현은 사정정국이었는데 이 사정정국이 얼마나 큰 정치적 격변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제가 그 당시에 목격을 했고 그때부터 제가 고민이 깊었습니다. 이게 제가 그때 공직을 떠났는데 12년 전에 그 핵심 이유가 정권 변동과 사법의 관계였습니다. 정권이 바뀌면 전 정부에 대한 수사가 시작이 됩니다. 예전에는 제가 관찰해 보니까 장차관 정도가 수사선상에 올랐던 것 같고요. 근데 이게 슬픈 예감이 현실이 된다고 시간이 가면서 실무진까지 수사 대상에 올랍니다. 그래서 요즘은 국장, 과장, 사무관, 주무관까지 수사 대상에 오르고 지금 현재 중앙부처 공직자들의 PC를 열어보면 파일 이름에 국장 수정, 과장 수정, 1.0, 2.0 이렇게 파일 이름이 되어 있습니다. 책임의 증거를 남기기 위한 것이고 이것이 시작된 것이 정치와 사법의 관계, 사정정국의 여파입니다. 제가 이번에 공직에 복귀하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꼭 다뤄보고 싶었는데 안타깝게 제가 12년 만에 복귀했는데 저는 조금 좋아졌을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악화되어 있고 윤석열 정부는 안타깝게도 제 관찰로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에 정부 자체가 발목이 잡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그것에 대해서 화답이라도 하듯이 특검과 줄탄핵 공세로 국정을 파탄시켰습니다. 이렇게 정치와 사법의 관계가 정리되지 않은 혼재된 상태에서 그 혼란의 최정점에 지금 이 순간 저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좀 역사를 짚어보니까 첫 출발은 노무현 정부의 DJ 정부 대북 송금 특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이명박 정부가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불법 정치자금 수사를 했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이명박 정부의 자원외교, 방산 의혹을 수사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익히 아시듯이 박근혜, 이명박 정부, 전 정부와 전정 정부에 걸친 적폐청산 수사를 했습니다. 저는 이런 정치와 사법이 혼재된 상황이 이어지면서 나라가 좋아진 것인지 꼭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경제관료 출신 사업가까지 거쳐서 경제 전문가로 국회에 왔는데 경제를 좋아지게 하는 첫 번째 방법은 정치와 사법의 관계를 정리하는 것입니다. 사법을 동원하는 정치 속에서 경제가 발전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리고 정치에 연동되는 사법이 존재하는 한 이 문제는 더더욱 미궁에 빠질 것이고 우리가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 문제를 고치는 지혜를 저는 아쉽게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오늘처럼 공론화가 시작되면 저희가 지혜를 찾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축사에서 죄송스럽게도 몇 가지 주제를 꼭 토론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여의도 연구소와 우리 사회 석학들에게 던지고 싶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정치와 사법의 관계, 정권과 사법의 관계는 어떠해야 하는 것인지 꼭 좀 토론을 해 주십시오. 저희가 전 정권이나 상대 진영에 대해서 수사를 해야 한다면 거기에도 어떤 헌법과 또 국가경영의 금도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금도가 어떤 점인지 꼭 좀 토론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당연히 전 정부나 상대 진영에 대해서 수사를 해야 된다면 그것이 국론 분열과 헌정 파괴로 가지 않을 수 있는 지혜가 무엇인지 저는 독일, 영국, 미국 민주주의를 먼저 한 나라들에서 이런 경험이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에 축적된 지혜가 있다면 저희가 빨리 수입을 해서라도 대한민국에 착근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기관 3개를 언급해 보면 검찰, 경찰, 공수처 개혁 방안은 선제적으로 논의가 돼야 됩니다. 검수완박, 검경 수사권 분리, 많은 검찰개혁
경찰 수사권 조정 논의가 있었는데 뭐가 좋아진 건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시중에서는 제가 들어보면 수사가 안 된다는 거예요. 진행이 안 된다는 겁니다. 검찰, 경찰이 열심히 전문가끼리 모여서 권한을 분배하고 논의를 했는데 현실적으로 나쁜 사람은 잘 잡히고 좋은 사람은 경제활동, 사회활동을 잘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들어보니 검찰 수사권 지위가 없어지면서 수평적 대등관계로 되면서 시간만 더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희가 원했던 개혁인지 짚어야 됩니다. 그래서 검찰개혁, 경찰개혁은 미완성의 과제이고 이것을 어떻게 완성해야 되는지 꼭 좀 토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공수처란 기관에 대해서 잘 몰랐는데 이번에 한번 제대로 경험했습니다. 수사권도 없는 수사를 하고 대통령을 체포해가는 이것이 호기인지 이게 객기인지 잘 모르겠는데 공수처는 해체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 많은 예산을 써야 할 이유를 모르겠고 법적으로 맹점만 있어서 누가 누구 내란죄를 수사해야 되는지 저희가 여기 권성동 원내대표께서 제 기억으로 한 500번 정도 얘기했을 거예요. 권한이 있는 경찰로 빨리 이첩해라. 그러나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고 비극적인 대통령 체포쇼가 벌어졌고 그 속에서 국론은 가위가위 찢겼습니다. 그리고 오늘 토론 주제는 아니겠지만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게 헌법재판소 구성이 어떻게 돼야 되는지. 지금 헌법재판소 구성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소송 아니 재판 진행의 품질에 대해서 전 국민이 분노하고 있고 제가 아무리 공부를 해봐도 순서가 뒤죽박죽이고 대통령 탄핵 심판만 빨리 하겠다는 선택적 속도전 이것이 국민적 불안을 더욱 키우고 있습니다. 헌법 심판이 끝나면 국론이 통합되고 헌정이 발전하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 국민의힘은 그것을 차분히 기다리고 있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 구성서부터 정당의 추천이 개입되고 국회를 통해서 그러다 보니 국민적 신뢰를 얻기 어렵고 그 품질에 대해서도 전혀 자신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이 부분 꼭 짚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끝으로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것이 이제 산업 스파이에 대한 수사 등등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국가보안체계도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이 저희 모두의 고민입니다. 꼭 정치적 공격을 하려는 게 아닙니다. 간첩죄 개정은 언제 될 수 있는 것인지 국정원의 대공수사, 안보수사 기능은 언제 부활해서 원활할 것인지 대한민국에도 CIA가 있고 FBI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런 것이 저희가 귀결돼야 될 검찰개혁, 경찰개혁, 국정원개혁 귀결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안보체계에 대해서도 꼭 좀 토론되고 지혜가 시작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축사에서 요구사항을 너무 많이 말씀드려서 죄송하고요. 좋은 지혜 주시면은 저는 하여튼 모든 거 던져서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